예전에는 진짜 거의 다 달아서 집 갈 때는 막 10몇 퍼센트, 10% 간당간당 이랬는데 이게 충전이 되는 건지 배터리 유지를 시켜주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다른 것들, 무게를 못 줄였고 크기나 두께를 줄이지 못했지만 이것만큼은 꼭 잡겠다라는 삼성의 의지가 돋보였던 부분이 바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플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달 사용 후기를 들려드릴 때가 됐는데요. 지금도 이제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써본 스마트폰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실사용한 제품입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뒤에서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참고로 한 달 사용 후기는 진짜 실사용하면서 느낀 찐 저의 경험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스펙이나 전작과의 비교 이전 영상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Z 플립 한 달 사용 후기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자, 우선 갤럭시 Z 플립 4 하면 Z 플립 3와 외관상 별로 큰 차이가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커버 디스플레이가 1.9인치짜리가 들어가고 그 옆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고 플래시라이트 그리고 이렇게 컬러 칩이 들어가고 힌지, 뒷면 동일한 컬러 칩이 들어가고 측면부는 약간 납작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었죠. 하지만 외관상으로도 달라진 점들이 있었고요. 달라진 점들로 인해서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 저는 좀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어떤 점이 바뀌었냐면요. 우선 플립 3 때는 이 컬러 칩 부분이 유광 글래스로 되어 있었는데 4에는 무광으로 매트한 질감입니다. 저는 이 매트한 질감이 오히려 좀 더 고급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측면 프레임 같은 경우도 Z 플립 3에서는 무광 알루미늄이었는데 4에서는 유광으로 바뀌었죠. 이게 또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광 글래스에 유광 알루미늄으로 처리한 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접었을 때 위아래 길이가 1.5mm 줄었습니다. 아주 약간 줄었죠. 힌지가 튀어나와 있는 두께도 1.2mm가 줄어들었습니다. 측면부 모양도 좀 더 납작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좀 더 각진 듯한 느낌? 사실 크기는 위아래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큰 차이는 없고 전체적으로 모양 자체가 좀 더 슬림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기존 플립 케이스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소에서도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맞더라고요. 네, 안 맞는다거나 유격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가지고 케이스에 따라서 호환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플립 같은 경우에도 색상을 굉장히 잘 뽑았죠. 4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블루, 보라, 퍼플입니다. 4가지 색상 다 제가 실물을 봤는데 색상 뽑는 실력이 점점 이제 일취월장하고 있다. 버건디 같은 이상한 색깔 가져오기는 하지만 취향에 맞는 분이 있겠죠? 제가 되게 놀랐던 게 핑크 골드 색상이 삼성에서 공식으로 내놓은 이미지 있죠? 요 뒤에 있는 요 이미지로 볼 때랑 실물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미지로 보면은 탁한 살구 베이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미지를 왜 저렇게 만들어놨지? 무게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187g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이제 디테일한 차이들 때문에 약간의 더 만족감과 완성도를 높였다라는 정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사용상으로는 어떨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 플립 3에서의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배터리였죠. 이번에 확실히 무게를 못 줄였고 크기나 두께를 줄이지 못했지만 이것만큼은 꼭 잡겠다라는 삼성의 의지가 돋보였던 부분이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전작보다 400mAh가 늘었어요.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최적화, 달라진 프로세서, 그리고 안드로이드 12 최적화 이런 것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사용 시간이 스펙상으로는 4시간 더 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사용하면서 느낀 게 와, 확실히 배터리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보조 배터리를 안 가지고 다니는데 Z 플립 3 쓸 때는 항상 저전력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배터리가 하도 빨리 닳아서. 근데 플립 4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마트폰들 쓸 때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사용해도 될 만큼 올라왔다 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반나절 정도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놀고 찍고 하면 예전에는 진짜 거의 다 달아서 집 갈 때는 막
몇 퍼센트, 10% 간당간당 이랬는데 이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닳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사용하는데 많이 편해졌고 이번에 25W 충전도 지원을 해서 30분 만에 50%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전보다 확실히 충전이 빨리 되고 사용 시간도 길어지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또 무선 충전도 고속 충전 2.0을 지원해서 15W 충전이 가능해졌어요. 사실 전작은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면 이게 충전이 되는 건지 배터리 유지를 시켜주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충전 속도가 느렸는데 배터리에 대한 갈증 거의 많이 해결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화면 주름. 폴더블 스마트폰들의 화면 주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 뭐 주름이라는 게 되게 당연하게 있는 거구나 라는 인상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사실 플립 4가 나오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가장 우세하게 돌았던 루머 중에 하나가 Z 플립 4의 화면 주름이 현저하게 줄었을 것이다. 전작에 비해 아주 많이 줄었을 것이다 라는 루머가 많이 돌았거든요. 플립 3보다 주름 부분이 살짝 덜한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화면 주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사용할 때는 별로 눈에 막 거슬리고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화면이 켜져 있을 때는 거슬릴 정도로 눈에 많이 띄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필름 붙일 때 상당히 불편하기는 해요. 화면 보호 필름은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필름을 부착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고광택 필름이 아니라 뭐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붙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무광 필름을 붙이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직접 또 붙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주름 부분을 붙이는 게 상당히 어렵고 진짜 한번 필름 이상한 거 썼다가 여기 가운데가 다 들떠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이제 바꿔서 지금은 전혀 들뜸없이 잘 쓰고 있는데 유독 플립 디스플레이에는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뭔가 소재의 차이 때문인지 필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문이 유독 잘 남는 것 같아서 무광 필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OI 지문 방지 에이지 필름 요거 괜찮더라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완전 깔끔하죠? 들뜸도 하나도 없고 이거 쓴 지 몇 주 됐거든요? 몇 주 됐는데도 깔끔하게 하나도 안 떨어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립 4가 처음 나왔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질 줄 알았는데 1.9인치로 동일하게 유지가 됐네? 라는 게 좀 의외이긴 했어요. 그 대신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에 좀 기능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 삼성페이 쓸 수 있었던 기능을 포함해서 뭐 알림을 본다거나 위젯의 기능이 훨씬 다양해졌죠. 그런데 이렇게 기능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게 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케이스를 안 끼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톡톡해서 삼성페이 열어서 지문인식해서 딱 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조금 두꺼운 케이스를 쓴다 하시면은 이렇게 껴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케이스 때문에 터치해서 올려서 쓰는 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삼성페이를 열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뭐야, 접어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나 왜 자꾸 펼쳐서 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커버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있으면 유용하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찍으려면 전면 카메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후면 카메라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그리고 뒤에 보케도 날려주면서 아주 고화질로 셀카를 찍으면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거죠. 브이로그 찍을 때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길쭉한 바타입 스마트폰은 셀카를 찍을 때 좀 나 셀카 찍어!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얘는 손에 쏙 들어오니까 살짝 이제 덜 창피한 점? 그리고 셀카로 인물 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요. 아주 고퀄리티의 셀카 인물 사진을 커버 디스플레이로 찍을 수가 있죠. 카메라는 확실히 장단점이 딱 나뉘더라고요.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 카메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진이 진짜 너무 잘 나와요. 특히 색감이 진짜 화사하고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을 찍으면 정말 환상이고요. 셀카 같은 경우에도 찍고 난 후에 인물 모드를 처리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기본 카메라로 셀카를 하나 찍어봤는데 이거는 지금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진에서 점점점 요 3개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서 보시면 인물 사진 효과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인물 사진 효과 변경 중이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인물을 따줘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인물 사진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 효과도 엄청 디테일하게 잘 넣어줘요. 보케가 뒤에 싹 들어가면서 인물이 훨씬 강조가 되고 사진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플렉스 캠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필립은 접어놓은 상태에서 삼각대 없이 셀카도 찍고 뭐 후면 카메라도 찍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럴 수 있는 게 좀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 장점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게 접은 상태로 가면은 정확히 딱 반을 갈라서 위쪽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편해진 점이 이 플렉스 캠을 위한 버튼이 생겼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링 화면이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뭔가를 찍고 싶다 이럴 때 카메라 방향과 반대쪽 화면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찍을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앵글에서 찍을 수 있도록 이 버튼을 활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니터링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후면 카메라 모드일 때 버튼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요. 바로 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켜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켜면 커버 화면 미리 보기를 켤 수가 있어요.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서 커버 화면으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플립이 가지고 있는, 폴더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가 더해졌다는 거. 아, 진짜 이제 삼성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계속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서 카메라 쓸 때 이 부분이 특히 저는 진짜 쓰기 편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저는 인물 사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뭐 제품을 찍을 때도 그렇고 음식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사람 찍을 때도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면 확실히 딱 내가 찍고 싶은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강조가 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진이. 그런데 플립 4에서는 1배 인물 사진만 된다는 점. 후면의 듀얼 카메라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f2.2 카메라랑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카메라 f1.8 카메라 이렇게 2개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망원 카메라는 없는 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줌은 10배 줌까지 되는데 광학 줌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폴더블 사용자분들이 꼭 알아두고 사용해보면 참 좋겠다 싶은 기능인데 저는 멀티태스킹 할 때 굉장히 편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을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본 이 단어의 뜻이 궁금해 이럴 때 보통은 다른 탭을 켜서 다시 쳐서 검색한 다음에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쓰실 텐데 멀티태스킹이 워낙 편한 폰이어서 그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옵니다. 2개의 화면에서 인터넷을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 말고도 다른 앱들도 열어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이제 2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가보시면 실험실이라고 있어요. 이 실험실에서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요거를 켜두시면 이제 2개 손가락으로 스와이프해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배달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폴더블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삼성의 수리 서비스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플립을 여행 갈 때 브이로그용으로 쓰다가 이게 셀카봉에서 툭 하고 빠지면서 평 하고 날아가면서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던진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힌지 부분이 망가졌어요. 이걸 이제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얼마 나올까? 수리비 얼마 나올까 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글쎄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됐다고 그냥 초기 불량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시더라고요. 비용으로 따지면 이제 몇십만 원 들거든요. 근데 와 어떻게 그거를 무상으로 그냥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따로 가입하지 않았어도 삼성 케어 플러스에 무료로 가입이 돼가지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말씀을 안 해도 거기서 알아서 알려주실 거예요. 어때요?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왜 최근에 쓴 스마트폰들 중에 가장 만족스럽게 쓴 스마트폰입니다 라고 말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무엇보다 플립이 주는 만족감은 다른 바타입 스마트폰들이 줄 수 없는, 폴드는 줄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기 때문에 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고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래도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제가 한번 예상을 좀 해봤는데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핑크 골드도 굉장히 예뻤지만 또 요즘 트렌드가 Y2K 감성이나 빈티지 레트로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빈티지 감성을 살린 라이트 베이지 색상, 샌드 베이지 색상 이런 느낌의 컬러 칩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뭐 빈티지 네이비 이런 색상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게와 배터리가 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 시간도 나쁘지 않게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나온다면 무게를 줄이고 사용 시간은 최소한 유지 정도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웠다 보니까 다음번에 한번 트리플을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디스플레이를 더 키우는 거는 오히려 디자인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차라리 지금 이 플래시라이트 부분에 카메라를 하나 더 달고 플래시라이트를 옆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요거는 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 하나 딱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인플루언스에 관심이 많은 그런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특히 여성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면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좀 더 나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까? 혹은 더 가볍고 더 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위주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 트리플 카메라를 넣는다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든 생각이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간 기술인데 메인 카메라에 쿼드 픽셀 기술을 이용해서 망원 카메라를 쓰지 않아도 메인 카메라로도 굉장히 퀄리티 높은 망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쿼드 픽셀을 사용해서 메인 카메라로 엄청 큰 사진을 찍고 그 가운데 부분을 크롭해서 망원 사진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 메인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심도 표현도 너무 잘 되고 선명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트리플 카메라를 넣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기술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갤럭시 Z 플립 4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플립 5도 소식들 들려오는 대로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